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글배우 지은 출판사는 강한별. 이 글배우 작가님의 글은 힐링 도서가 많은 것 같아요. 쓰는 글마다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분의 글이 왜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 하고 읽어보았는데 정말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도 힐링 도서임이 틀림이 없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안받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작가를 소개할게요. 글배우, 세상에 하나뿐인 고민상담소 글배우 서재 운영, 직업과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대표 저서로는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저는 이분의 책을 3권 읽었는데요. 다 글이 따뜻하고 나를 상담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책이 많았습니다. 책을 소개할게요. 힘들 때일수록 잠을 충분히 자라. 많이 걸으면서 생각해라. 참을 수 없는 걸 너무 오래 참지 마라. 어쩌다 좋은 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삶을 선택해 나아가야 한다. 마음처럼 안 되는 순간을 만나 불안하고 힘들다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서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의 인생이 꼭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슬프기도 하고 지칩니다. 크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향의 사람을 바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있지만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크게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는 원하는 상황이 가족의 행복이면 가족에게 희생하고 노력하게 되고 예민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핍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마음이 편한 날을 자주 만나게 될까요? 나의 예민함을 줄이기 위해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결핍이란 좋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 같은지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답게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좋음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길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외로워도 혼자가 되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당분간은 약속을 잡지 않고 내가 왜 불안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람들을 만나 바쁘게 사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면 결국 다시 공허해지고 나를 위해 정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채워보는 일이다. 짜증이 많아진 당신, 기분 나쁜 말투, 기분 나쁜 행동, 배려 없는 행동, 자신의 마음대로 나를 대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짜증이 납니다.
짜증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에너지 소모를 줍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은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다 귀찮아집니다. 만약 내가 평소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요즘 부쩍 짜증이 는 것 같다면 별말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으로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핀 뒤에 가까이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는 게 숨막혔다면 한번 산책하듯이 걸어보세요.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가장 가벼운 호흡으로, 가장 가벼운 생각으로 오늘 하루는 그냥 산책하듯이 걸어보세요. 심각한 무기력의 상태. 삶에서 가장 큰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 순간 가장 큰 무기력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내 삶에 가꾸고 싶은 나무를 찾아 가꿔보세요. 그럼 그때 당신이 외로웠던 일도 나무를 가꿨던 일도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앞으로의 삶의 무대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 무기력에서 벗어날 거라 믿습니다. 연락을 잘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운해집니다. 당장은 연락할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지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락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또다시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락을 먼저 자주 하는 사람은 서운해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든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인생의 정답이고 자주 하지 않는 게 오답이며 나에게 연락을 자주 해야 소중한 사람이 되고 연락을 자주 안 하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마음이 지속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락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속도가 더 잘 맞는구나. 앞으로 이 속도로 함께 걸어가면 되겠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혼자가 되는 거, 슬퍼하는 거, 멀리 떠나보내는 거,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거, 좋아하는 길을 걷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내 삶의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 져야 할 짐을 진다는 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짐을 지고 있다면 나는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첫째,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한다는 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싸운 상태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크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화를 낸다면 평소에 말을 아무리 예쁘게 부드럽게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삶에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보기 좋은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도 결국 거짓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당신에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해주고 자주 상처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상처받게 되면 처음에는 상대를 미워하다가도 상처받는 시간이 반복되면 내가 별로인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관계에서 더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 없어. 진짜 내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면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서운해집니다. 내가 왜 그런 걸까요? 자존감은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적어집니다. 실망하거나 서운한 게 적어집니다. 혼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잘해주거나 상대방에게 엄하게 하여 통제하려 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인생에 간섭하거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여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인지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민해지면 힘든 이유. 예민해지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힘을 내어 예민함을 숨기지만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가면을 쓰고 싶지 않아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는 숨길 힘이 없어 원치 않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대하게 되고 나로 인해 상처받는 상대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게 되어 날카로운 마음이 자신을 또 찌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해졌다면 나를 예민하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민해졌을 때 상대와 부딪히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는 건 자신입니다. 이 시기는 삶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자책하게 되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시기입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떠날까봐. 그러나 기억하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도 남게 될 관계는 남게 되고 많은 것을 줘도 떠날 관계는 떠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방법. 9월에 쓴 책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어서가 종합 1위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이 힘든지 알고 힘듦에서 나아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한 뒤로 글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작가에게 이렇게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작가님,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쓴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고민한 내용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하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단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삶은 글쓰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원하는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낸 사람만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진짜 시작은 언제나 당신이 진짜 마음먹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용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해 힘들었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지금 멀리 떠나고 싶다면 모든 일을 미뤄두고 한 번쯤 떠나볼 용기.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가 어려운 게 진짜 고민입니다. 몇 번이나 하고 싶은 일 앞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 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편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게 내 호흡이고 그게 나다운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용기를 내봐요. 나를 위한 시간. 이 책은 정말 저에게 힐링이 되는 도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싶거나 위로받고 싶다면 글배우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만 소개해드렸고요. 따뜻한 위로의 글들이 많아서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